우리가 살을 한번 빼면 그 당시 생각에는 뭔가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바로 퍼지지 않고 식단도 꾸준히 하고 운동도 계속 하겠다 하는데 아마 안 될걸요.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는 계속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살도 다시 찌고 운동도 좀 소홀해지고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치킨도 시키고 케이크도 퍼먹고 요즘 요거 성심당 망고시로 요거에 꽂혀가지고 오늘도 줄을 2시간을 섰어. 따라란 딴딴딴 딴딴딴. 어쨌든 지금은 바디 프로필 끝나고 4달이 지났고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육량은 0.5kg 정도 줄었고 체지방은 8.7%에서 12.3%, 3.6%가 늘어났습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죠. 이 망고시루만 이번 달에 4판 먹었습니다. 나 혼자서 다 먹었어. 운동도 거의 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지 사실.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근손실은 운동을 안 한다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3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3주간 운동을 안 하고 거울을 딱 보면 어때요? 무슨 방학개비 한 마리가 되게 불쌍하게 서 있는 것 같잖아. 3주가 뭐야? 일주일만 안 해도 근육이 쭉쭉 빠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뭐지? 내 근육은 뭐 풍선인가? 막 그런 허탈감까지 느끼고 막 우울하고 아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식단하고 그렇게 해서 근육 만들어서 뭐하냐. 이렇게 순식간에 빠져버리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근손실이 난 게 아닙니다. 근육의 70%는 수분이거든요. 이 근육 속의 글리코겐은 1g당 3g의 수분을 저장. 사실 이런 설명은 들으실 필요도 없고 어쨌든 수분이 잠깐 빠진 거고 쇠 잡자마자 금방 회복이 됩니다. 머슬 메모리도 있고 3주간 좀 소홀했다고 몸이 작아 보인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헬창들이 그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육, 근력 모두 다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금보다는 이 힘을 담당하는 속근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쉬는 동안에 근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누워있지 마세요. 근육은 특히 누워있을 때 빠르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는 거의 무중력 상태랑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중력에 저항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막 머리를 못 가누다가 중력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한 3주가 지나면서 막 목에 근육도 생기고 하면서 머리를 가누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중력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누워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죠. 막 기부스에다가 풀면 말도 안 되게 줄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맨날 서 있으라는 거냐? 아니죠. 오래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잠깐씩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근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니 이거보다 효율적인 게 어딨어.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책상은 모션 데스크를 추천드립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훨씬 더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허리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아 정말 이거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런 모션 데스크는 높이를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도 나한테 딱 맞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아주 미묘하게. 그래서 나는 서서는 안 할 거야 라고 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 돈값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이 책상 이름 기억도 안 나요. 두 번째는 적어도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전신으로 운동을 해줘야 된다.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딱 30분만.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아예 운동을 놔버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실제로 꽤 많은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엄청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슈퍼 초 울트라 킹갓 효율이죠. 일주일에 하루 30분만 하면 돼요. 이걸 안 해? 어떻게든 헬스장 나가서 30분 동안 슬슬 전신으로 하는 거예요. 빈봉으로 스쿼트도 좀 하다가 빈봉이라도 데드 좀 하고 빈봉이라도 밀리터리 프레스도 좀 하고 빈봉이라도 벤치 프레스도 좀 하고 뭐 가볍게 랩풀도 좀 하고 컨디션 좋으면 무게도 좀 끼고요. 내가 정 헬스장을 가기 귀찮다 하면은 집에서라도 맨몸 스쿼트라도 하던가 아니면 이게 팔굽혀펴기라도 점프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뭐라도 하면은 시작이 반이다. 이 비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최소한의 단백질을 챙겨주자.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은 게 우리가 일반적인 식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추가로 챙겨 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막 입맛이 되게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맛있는 걸 계속 내가 먹다 보니까 그 맛없는 걸 되게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충제를 먹는 겁니다.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 되니까. 근데 보충제도 최대한 맛있는 걸로 드세요. 그래야 꾸준히 먹게 되거든요. 저는 신타식스 먹습니다. 얘네가 맛으로는 뭐 유명한 애죠. 저는 보충제 중에는 더 맛있는 건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소스 닭이 진짜 맛있긴 하지만 이것까지 도 먹기 싫을 때가 있어. 막 닭은 다 쳐다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그럴 때는 요거 이런 스테이크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한번 단백질 채워보세요. 얘네들은 진짜 쑥쑥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공이 되면서 제가 안에다가 또 맛있는 걸 살살살살 넣었거든요.
이거는 자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게 돼서 문제일 거야. 저 영상 요즘인가? 여기다가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구경해보세요. 여튼 최소한 이런 제품들이라도 챙겨 먹는다는 건 내가 완전히 놓은 건 아니라는 거니까 그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내가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는 그냥 막 짜장면에 곱창에 막 정말 아무거나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라도 끈이라도 살짝 잡고만 있어도 그렇게 완전하게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런 거 몇 개씩이라도 쟁여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참치김치찌개랑 이거 계란말이 그거 먹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피로감에 반응이 더뎌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근성장이 느려요. 그 레벨 1은 경험치를 조금만 쌓아도 바로 레벨업을 하지만, 레벨 100은 막 경험치를 엄청나게 쌓아야 겨우 레벨 101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운동을 한 15년을 했는데요, 최근 1년간 인바디를 보니까 근육량이 오히려 0.5 줄었더라고. 아, 쉽지 않아요. 괜찮아, 맞지?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세게 하지 마. 오히려 휴식을 길게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관절에 더해진 스트레스, 중추신경계의 피로, 또 손상된 근육세포의 복구. 저는 왼쪽 이두가 늘 아프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누적된 피로가 풀리면서 오히려 다시 예전처럼 근육이 잘 자라는 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강박적으로 일이든 운동이든 쉬는 걸 되게 무서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기회. 우리가 더 멀리 가려면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반짝할 게 아니잖아요. 운동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죠. 천천히, 길게 갑시다. 집어쳐. 기가 막혀.